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강입니다. 주말에 있는 축구 승무패 토토 최종픽과 독시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마감 날이 내일이죠. 금요일 날에 마감이 됩니다. 이제 토요일 새벽부터 경기들로 배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좀 급하게 좀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마감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매치라서 사실 A매치는 예측하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리그 경기들보다는 아무래도 A매치가 자주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어쨌든 국가대표 팀들의 경기이기 때문에 또 평가전일 때는 조금 더 실험하는 경향들이 많아서 그 점에 있어서는 좀 예측하기가 가장 어려운 게 A매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A매치의 적중률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균적으로 8개에서 10개가 적중이 되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독식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변 위주로 가져가서 독식을 하기 위한 이변 위주의 픽입니다. 그리고 멤버십 관련해서는 단톡방 참여나 배팅력이 보고 싶으신 분들만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지아 대 북마케도니아의 경기고요. 일단 투표율은 조지아 쪽이 받았고 배당도 역시 조지아가 받았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지아 북마케도니아를 비교해 봤었을 때 조지아가 유리한 경기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투표율도 많이 몰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조지아가 생각보다는 이 경기적인 부분들이 좀 좋은 편에 속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와 경기를 펼쳤을 때도 그렇고 다른 팀들과의 경기 때도 좀 이변을 만들어내면서 강팀들을 상대로 좀 버겁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상대가 북마케도니아라서 이 북마케도니아가 분명히 수비적으로 나올 텐데 조지아가 그것을 뚫어낼 가능성도 높지만 못 뚫어낼 가능성 역시도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마케도니아가 이 완전히 수비적으로 나왔을 때 조지아가 뚫어낼 만큼의 공격적인 부분을 보유하고 있냐라고 보면 저는 이 경기는 오히려 조금 더 무승부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최종에서는 승무 투픽을 말씀을 드리고요. 독식에서는 단독 무승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단식으로 설정이 된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최종에선 승무, 독식에서는 무승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입니다. 이제 에스토니 대 몰타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지금 에스토니가 좀 정배당을 받았고 아무래도 몰타라는 나라가 축구를 그렇게 뭐 봤었을 때 잘하는 팀이라고 보긴 좀 어렵기 때문에 배당도 그렇고 에스토니 쪽으로 좀 올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에스토니가 보여주는 경기력이 사실 좋진 않은데 몰타가 워낙에 전력적으로 뭐 인구수 자체도 그렇고 그리고 선수진들도 그렇고 전력 차이가 좀 많이 나긴 하죠. 그래서 에스토니 쪽으로 좀 많이 몰린 것 같긴 한데 저는 에스토니도 그렇게 경기력이 좋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서 저는 좀 이변 역시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표율이 이 정도에 몰릴 만큼의 팀은 아니라는 생각에 물론 몰타를 봤었을 때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점을 생각을 해서 승무표로 지어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정배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몰타는 인구수도 그렇고 경기적인 부분들도 에스토니보단 밀리는 건 맞기 때문에 단통 승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는 이탈리아 대 잉글랜드의 경기고요. 이거는 최종픽과 독식픽 둘 다 이탈리아 단통 패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가 유로 때는 우승하긴 했었지만 그 이후로 보여주는 행보들이 뭐 월드컵 예선 때도 그랬었고 친선전 때도 그랬었고 잉글랜드와는 좀 상반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잉글랜드가 보여주는 모습들이 A매치에서는 워낙에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탈리아가 지금 평가전에서도 좀 실험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적인 부분들도 저는 이탈리아보다는 잉글랜드가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무승부에 대한 고민도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잉글랜드 쪽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단통 패로 최종과 독식 모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핀란드 대 루마니아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핀란드의 승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표율이 균등하게 분배가 된 경기인데 일단 최종 픽과 독식 픽 모두 핀란드를 좀 바라보는 부분들은 루마니아와 핀란드의 경기력 차이가 크진 않습니다. 근데 공격적인 부분을 봤었을 때 푸키가 노리치에서는 좀 아쉽지만 그래도 국가대표 팀들 경기에서는 좀 괜찮아요. 받쳐주는 선수들이 좀 나쁘지 않아서 그런지 어쨌든 핀란드가
이 푸키를 활용한 공격에서의 모습들이 루마니아보다는 더 앞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길 가능성 역시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과 독식 모두 단통 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5번 경기는 보스니아 대 몬테네그로의 경기고요. 이거는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보스니아가 이길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 경기는 맞습니다. 제공권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전체적인 중원에서의 싸움도 몬테네그로보다는 앞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보스니아가 수비적으로 봤었을 때 주력이 너무 느려서 오히려 몬테네그로의 역습에 좀 당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좀 무승부의 가능성도 이 경기는 좀 배제할 수 없을 것 같고 오히려 무승부에 조금 더 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종에선 단독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고요. 독식에서는 경기력대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스니아가 경기적인 부분들은 이 공격적인 부분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팀은 맞기 때문에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입니다. 아르메니 대 우크라이나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아르메니아의 이제 패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쪽으로 투표율이 좀 너무 많이 몰려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우크라이나가 그 정도의 경기력은 좀 아닐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런 뭐 러시아의 그런 부분 때문에도 좀 이 멘탈적인 부분도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전체적인 종합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우크라이나가 경기가 유리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서 최종에서는 단통패만 가져가지만 무승부를 바치는 것도 나쁘지 않은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독식에서는 무승부까지 바쳐서 무패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경기입니다. 북아일랜드 대 코소보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최종픽과 독식픽 모두 단독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아일랜드가 코소보보다는 경기력이 조금 더 좋아요. 근데 북아일랜드의 장점은 사실은 수비적으로 좀 지키고 나서 그런 강팀 상대로 지키고 나서 역습이나 세트피스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좋은 부분들이 많은 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코소보와 같이 상대적으로 이 전력이 북아일랜드보다 떨어지는 팀들 상대로는 조금은 아쉬운 부분을 보여줄 때가 많은 북아일랜드라서 저는 무승부의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과 독식 모두 단독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8번 경기입니다. 슬로베니아 대 노르웨이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체중에서는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노르웨이가 유리해 보이긴 하는데 왜냐면 아무래도 지금 홀란드의 폼이 워낙에 좋죠. 그래서 이런 공격에서의 모습들이 좋은 노르웨이라서 조금 더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슬로베니아가 저는 결코 만만한 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슬로베니아가 보여주는 이 밸런스적인 측면들이 나쁘지 않은 팀이고 반대로 이제 공격이나 수비적인 부분이나 큰 특징이 없는 팀은 맞는데 경기적인 부분에서는 밸런스를 좀 어느 정도 갖춘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가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최근에 A매치에서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맞긴 하지만 저는 좀 오히려 슬로베니아의 이런 밸런스적인 측면들에서 그런 점을 포함을 해봤을 때는 승무패가 다 느껴지는 경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에선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단통패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르웨이가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맞아요. A매치에서의 최근의 모습들이 좋은 노르웨이라서 저는 슬로베니아의 단통패로 독식에서는 이변을 가져가지 않고 단통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경기입니다. 스코틀랜드 대 아일랜드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좀 고민이 되긴 했어요. 아일랜드와의 스코틀랜드와 이 두 팀의 경기력 차이가 크지 않은 부분은 사실이라서 그 점에 있어서 이 경기를 좀 이변까지 포함을 할까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일단 투표율이 균등하게 분배가 됐기 때문에 단통으로 생각을 했었고 단통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보여주는 이런 모습들이 스코틀랜드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측면에서의 모습들이 스코틀랜드가 보여주는 이 사이드백들의 오버래핑이나 이 세트피스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최종과 독식 모두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경기입니다. 키프로스 대 그리스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그리스 쪽으로 투표율이 굉장히 많이 몰렸죠. 근데 저는 그리스는 좀 애매한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이 제공권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좋아요. 측면에서의 그런 활용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좋은데 이 역습에서의 속도도 너무 느리고 수비진이 좀 공간도 좀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불안하긴 합니다. 하지만 상대가 키프로스기 때문에 이런 제공권에 그리스의 공격이 잘 통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최종에선 단통 패만 말씀을 드리고요. 독식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리스가 좀 불안하다라는 느낌도 지울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이변이라면 무승부를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승부까지는 받쳐주고 가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10번 경기는 키프로스의 무패 투픽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경기입니다. 스페인 대 스위스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스페인의 우선은 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에서는 이변까지 포함을 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었던 경기였었긴 한데 왜 그러냐면 스페인과 스위스가 보여주는 이 모습들이 스페인이 우세해 보이는 건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 스페인이 보여주는 이 A매치에서의 경기들을 보면 답답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예전처럼 이 공격을 잘 풀어나가는 모습 자체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반대로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이 밸런스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좋고 공격에서의 역습에서의 속도나 측면을 활용하는 이런 공격들이 최근에 굉장히 좋아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최종에서는 다른 경기의 폴더를 조금 더 쓰자고 했었고 그렇다면 단통으로 가자면 저는 스페인 쪽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스페인의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투픽으로 가져가자면 저는 스위스까지도 좀 이변을 바라보는 게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스페인이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맞지만 스위스가 말씀드린 대로 스페인의 최근의 A매치에서의 모습들이나 반대로 스위스가 보여주는 최근의 공격에서의 그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는 충분히 이변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변이라면은 무승부보다는 좀 아예 스위스가 이기는 완전한 역배가 더 가까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승패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체코 대 포르투갈의 경기고요. 저는 이 경기는 좀 도전적인 픽이긴 한데 체코를 좀 최종에서는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코를 뽑은 이유가 체코의 그런 선수진들이 저는 생각보다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포르투갈에 비해서는 물론 밀리는 건 맞지만 분명히 포르투갈은 호날두 중심으로 돌아갈 텐데 지금 호날두의 폼이 물론 뭐 득점을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들이나 대표팀에서의 보여주는 모습들은 좋은데 리그에서의 보여주는 모습들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호날두 중심으로 이런 축구를 펼쳤을 때 오히려 체코가 보여주는 이 선수들의 모습들이 더 저는 개인적으로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경기는 좀 도전적이지만 이변으로 최종에선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이변을 보더라도 사실은 포르투갈이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맞고 배당적인 부분들이나 투표율도 좀 포르투갈 쪽을 향하고 있는 건 맞기 때문에 이변이라면 무승부를 독식에서는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입니다. 이스라엘 대 알바니아의 경기고요. 이거는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만 가져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스라엘이 경기적인 부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고 알바니아는 좀 수비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아쉽죠. 공격을 뭐 결정력도 받쳐주지 않고 공격 찬스 자체도 많이 만들어내는 팀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이 좀 압도적으로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맞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스라엘이 경기력이 생각보다 좋은 건 맞지만 그 정도로 좋은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 단통으로 이 정도로 몰렸는데 가져가는 거는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최종에서는 무승부까지 바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최종에서는 승부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뭐 경기력대로 이스라엘이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맞기 때문에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세르비아 대 스웨덴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최종에서는 단통 승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스웨덴이 뭐 세르비아 상대로 많이 밀리는 모습 자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세르비아가 보여주는 이 모습들이 선수진들이 최근에 굉장히 좀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경기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좋은 부분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스웨덴보다는 확실히 앞선다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 경기에서는 경기력대로 봤었을 때는 이 스웨덴 쪽 또는 무승부 쪽보다는 세르비아를 가져가는 게 더는 더 적합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독식에서는 무승부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세르비아가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말씀드린 대로 맞는데 어쨌든 스웨덴과의 경기력 차이가 크지 않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무승부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무승부도 여전히 일단 세르비아 사이드면 좋을 것 같은데 승과 무승부 둘 다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독식에서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에 대해서 최종픽과 독식픽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저는 또 주말에 있는 프로토 경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